이 총알이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계속해서 발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지금 플레이해 보면 그냥 자동으로 지가 슝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사용자가 발사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창에다가 더하기를 누르고요.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플레이어 파이어라고 하고요. 총은 누가 쏘느냐? 플레이어가 쏘기 때문에 플레이어에다가 이 코드를 갖다 붙일게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어에다가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플레이어한테 붙여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플레이어 무브 하나, 그 다음에 플레이어 파이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붙게 되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하고 싶은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용자가 발사 버튼을 누르면 총알을 발사하고 싶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되냐면요, 개념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총알을 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총이 있다고 치죠. 발사 버튼을 땅 당겼어요. 그래서 총알이 이렇게 해서 팍 나갈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발사 버튼을 당겼을 때 동작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풀어볼게요. 하나는 처음에 얘를 당기면 총알 공장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총알 공장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한다니까 전화기를 한번 그려보죠. 제가 전에 이렇게 전화기라고 그랬더니 전화기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젊은 친구들 이렇게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지 전화기가 왜 저렇게 생겼냐고, 다이얼로 그리니까 전화기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예. 그죠? 이게 전화기고요. 자, 전화를 걸었어요. 총알 공장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때 침대에서 자고 있던 김군이라고 하죠. 얘한테 전화를 걸어요. 따르르르 해서 전화를 걸어서 얘가 자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군이한테, 야 김군아, 나 지금 발사 버튼 당겼어. 그러니까 총알 하나 빨리 만들어줘.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요, 공장 작동 버튼을 꾹 누르고, 그럼 공장이 잉잉잉잉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납을 넣고 화약을 넣고 크 해가지고 해가지고 총알이 하나가 탁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차에다가 총알을 하나를, 이 녀석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와가지고 가져다 주면, 이때 내가 얘를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다 놓고 탕 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탕탕탕 쏘면 어떻게 되죠? 전화를 계속 3번 해야겠죠. 김구나.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휴 해가지고 눌러서 총알 하나 깎아가지고 차에다 실어가지고 갖다주고 또 어휴 만들어주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쵸? 실제로 이게 총알을 우리가 만든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객체적인 인스턴스라는 형태고요. 이 총알 공장 우리가 뭐라고 하죠? 파일이라고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탑차에다 실어서 오는 요 길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스트림이라고 해요. 그쵸? 정식 용어죠. 파일을 열기 위한 동작이에요. 근데 제가 좀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보니까 실생활에서 파일이 아닌 실생활에서 저런 구조면 총알 하나 발사하기 위해서
너무 부담되죠. 성능에 당연히 안 좋겠죠. 총알 하나 발사하려면 저 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실에서 총알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일까요? 총알 공장에다가 한 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미리 한 100발이든 1000발이든 만들어 놨다가 탄창에다 담아서 탕탕탕탕 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렇게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쵸? 그래서 자, 지금 파일이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보면 파일이에요. 얘가 심지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도 됩니다. 얘가 서버라고도 볼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서의 서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일어나요. 자, 이때 보면 병목 현상이라는 게 성능의 내용이 어디에서 좌우를 하게 되냐면요. 전체 이 파이프라인에서, 이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다 한 번씩은 일어나야 되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어디를 개선하면 성능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전체 구조에서 어디를 개선하면 성능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느냐면 바로 다 한 번씩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왕 생산하는 김에 이 공장에서 그때그때 만들지 말고 어떻게 대량으로 10발, 20발, 100발, 그쵸, 1000발, 10,000발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가져다 놓은 애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해요. 자, 보시면 파일을 열 때마다 공장에 접속을 해야 돼요. 공장을 미리 돌려놓고 있으면 한 발 더 생산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때마다 공장을 다시 켜고 기계를 돌려서 응응응 해서 이거 해야 되고 이 과정이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성능의 영향이 되게 많은데 이때가 제일 많은데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PC들 한 10,000대라고 치죠. 한 10만, 50만 대 PC가 동시에 서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서버에 KT 서버 여기 뒤에 서버가 있다고 치죠. 홈페이지에 5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 여기에서처럼 과부하가 일어나죠. 하나 거기에 기계 동작 시킬 때 과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때 레이턴시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르르 한 서버에 접속해버리면 그 서버는 어떻게 되죠? 예, 우리가 그 서버 다운시킬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요즘 IoT 많이 발생할 때 IoT 기계들을 이용해서 한 서버 공격할 수도 있는 형태인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런 공격을 디도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네트워크에서의 어디에서의 레이턴시가 일어나는지를 이용한 형태죠. 실제로 파일을 우리가 접근해서 쓸 때도 똑같은 동작이 일어나요. 파일을 연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화면에 그리게 될 때 CPU라는 기기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요.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이 모으는 작업을 해요. 모아서 다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화면에 그릴 때 어느 곳으로 넘어가냐면요. GPU라는 디바이스로 넘어가요. 데이터를 그쪽으로 던져줘요. 바로 여기에서랑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씩 그리게 되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왕 공장에 돌린 김에 우르르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능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능 개선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가 되고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동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서버 쪽에서는 커넥션이 미리 막 들어와서 이게 서버가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단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뭐죠? 미리 커넥션을 만들어 놓는 거 커넥션 풀이라고 하죠. 그죠? 풀이라는 개념을 써요. 풀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우리는 지금 총알을 미리 몇 가지를 만들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용하는 게 총알은 오브젝트죠. 그래서 오브젝트 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서버에선 커넥션 풀.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이런 기술. GPU 단에서는 이런 쪽을 써요. CPU에서 GPU를 돌릴 때 미리 다 얘네들을 하나하나 하지 않고 우르르 묶어가지고 한 방에 처리하는 이런 기법을 배칭이라고 해요. 일괄 처리. 배치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용어로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오브젝트 풀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쓰게 되고요. 근데 이 오브젝트 풀은 결과적으로 요 루트는 무조건 한 번은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미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리고 얘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떠한 특정한 자료 구조를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 개선을 꾀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요번에 요 오브젝트 풀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 이 전체 프로세스를 어떻게 돌리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총알을 만들 때 총알을 발사하고 싶다는 거는 결국엔 총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총알을 만들 공장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 속성으로 총알 공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총알이 어디에서 발사돼야 되냐면 그냥 총알을 공장에 총알을 갖다 줬어요. 난 여기다가 탕 쐈는데 받았긴 여기서 받았어. 지금 총알을 보면 무조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받았어. 그냥 여기서 흉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전 여기서 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총구에다 가져다 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날아갈 위치 총구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총알 공장은 아직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유니티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어제 저희가 작업할 때 의자를 미리 만들어 놨었죠. 의자 한번 만들어 놨었는데 이 의자를 다시 여기저기에서 재사용하고 싶어서 걔를 파일로 만들어 놨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쵸? 파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놓을 수 있었죠.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프리팹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저 총알도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아까 총알 공장이 파일이 되겠죠. 그때마다 파일에서 하나씩 읽어서 발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총알 공장, 즉 파일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우리 SF 폴더에다가 프로젝트에 있는 SF 폴더에다가 더하기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프로젝트 창에서 더하기 눌러서 메뉴에 폴더, 얘 이름을 프리팹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프리팹스라는 폴더에다가 총알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배치되도록 처리할게요. 블렛을 여기에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됐죠? 자, 얘를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놔주시면 돼요. 프로젝트 창에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총알은 이제 우리가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자동으로 나가는 얘가 아니라 이 총알 공장을 이용해서 총알을 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미리 만들어진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제 딜리트 눌러서 하이어라키에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게임 오브젝트가 하이어라키에 남아있어요. 그쵸? 됐습니다. 다시 코드로 한번 넘어갈까요? 자, 이쪽에서 사용하는 저 총알 공장이라는 애가 방금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를 파일로 SS로 만들어놨죠. 저 녀석의 링크를 여기다가 등록하도록 할게요. 자,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블랙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퍼블릭을 붙여놨다는 건 어때요? 에디터 상에 노출하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총구도 퍼블릭. 저는 총구는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트랜스폼 객체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이어 포지션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에 이렇게 놓고 유니티로 한번 가서 저기에 값을 한번 할당해 볼게요. 자, 플레이어로 가고 플레이어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선언해 놓은 애들이 블랙 팩토리, 그 다음에 파이어 포지션 이렇게 두 개 다 non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 논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애들을 여기다 더 넣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여기 블랙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블랙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만드는 이 총알 공장, 이 파일 있죠.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줄게요. 그래서 블렛을 잡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오케이. 총구는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플레이어 자체가 총구 위치까지 같이 되도록 할게요. 그럼 플레이어 자기 위치에서 그냥 총알이 나가겠죠. 그래서 플레이어를 잡아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파이어 포지션 부분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럼 플레이어가 들어가죠. 여기서 또 유니티의 UX를 하나 보시면 분명히 여기에다 넣는 자리형은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랜스폼인데 하이라키에 있는 얘를 잡아서 넣었어요. 얘는 무조건 게임 오브젝트예요. 맞죠? 게임 오브젝트를 잡아가지고 트랜스폼이 있는 곳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쵸? 한마디로 인트에다가 스트링 문자를 그냥 다 때려 넣은 결과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타입캐스팅 오류가 나오죠.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유니티에서는 직관성을 위해서 요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얘에 있는 컴포넌트 중에 트랜스폼 컴포넌트 거기다 할당을 해서 넣어줘요. 요런 설계 기법들을 얘네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용자가 좀 잘못하는 것 같더라도 엔진에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냥 네가 넌 잘못할 줄 알았어. 내가 그냥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개의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됐고요. 유니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사용자가 발사 버튼을 누르면 총알을 발사하고 싶다. 요 내용이 스타트 혹은 업데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때요? 스타트는 태어날 때 딱 한 번 호출되는 애니까 이 동작을 거기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업데이트에서 하도록 처리를 하고요. 자, 얘를 하고 싶은 순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총알을 발사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발사하고 싶다는 건 가져다가 배치하는 거죠. 배치만 시키면 지가 알아서 날아갈 거예요. 그쵸? 우리가 미리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총알을 갑자기 왜 발사하죠? 생각해보면 위에 있는 거 보면 사용자가 발사 버튼을 눌렀으니까. 근데 그 전에 또 있어요. 총알을 발사하려면 논리적으로 필요한 게 총알이 있어야겠죠. 그쵸? 이 총알이 갑자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발사 버튼을 눌렀으니까.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 순서를 요렇게 321 요 순서로 바꿔놓고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if 사용자가 발사 버튼을 눌렀다는 건 입력은 input이라고 했어요. 그쵸? input get 버튼 down 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어저께 axis 입력과 액션 입력이 있다고 했죠. axis는 내가 계속 누르고서 어떤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 axis를 써요.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좌우 입력을 쓸 때 horizontal 이런 거 썼죠. 그럼 왼쪽 키를 누르고 있으면 마이너스 1쪽의 값이 나오고요. 오른쪽 키를 누르면 플러스 1쪽의 값이 나와요. 그게 get axis의 역할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오고 싶은 게 걔의 역할이에요. 저 input.get 버튼 다운은 액션 입력이에요. 딱 그때 한번 탁 눌렀을 때,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점프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입력이 바로 저 함수예요. 자, 여기다가 뭘 넣느냐면요, fire1이라고 넣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 fire1이라는 입력은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냐? 유니티 에디트 메뉴의 프로젝트 세팅스의 인풋 매니저 안에 저 값이 어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쟤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거나 왼쪽 컨트롤 키 있죠. 그걸 클릭했을 때 입력이 바로 저 fire1이라는 애예요. 소문자 아니고요. 대소문자예요. 구분해주세요. 이때 총알이 있어야 된대요. 이걸 다른 말로 다시 쓰면 이거죠. 총알 공장에서 총알을 만들어야 한다. 그쵸? 이 복잡한 역할을 우리가 흔히 게임 오브젝트를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단 총알을 우리가 만든 총알은 변수에다가 담아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블렛 객체를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하죠? new 클래스 이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호출해서 쓰잖아요. 그쵸?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저걸 그대로 쓰지는 않고요. 이렇게 쓰는 게 더 현명해요. 왜?
게임 오브젝트 총알 하나 게임 오브젝트를 로딩하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메쉬 데이터라는 게 하나 필요하다고 했고요. 뼈대 데이터,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데이터도 필요하고 얘 외관을 담당하고 있는 재질 데이터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얘한테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어떤 컴포넌트를 다 붙여놓은 것도 있죠. 스크립트도 붙여놓고 그런 것들을 다 붙여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붙여져서 게임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장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냥 저렇게만 쓰면 우리가 그 지지부진한 역할을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쓰지 않고 총알 공장에서 총알을 만드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nstanti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총알 공장, 즉 파일 링크를 여기다 걸어주면 instantiate, 걔를 객체로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자, 총알을 발사하고 싶다는 건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애는 자동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얘 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총알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원으로 놓고 클래스라고 하죠. 얘가 지금 클래스 혹은 객체라고 보고요. 얘네는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서클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속성 혹은 여기에 함수들이 기능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클래스 혹은 객체라고 하죠. 자, 블렛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속성 혹은 기능에 제가 접속해가지고 내용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점을 이용하죠. 그쵸? 블렛 점 해서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얘한테 붙어있는 위치는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갖고 있죠. 그래서 점 해서 들어가서 얘에 있는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트랜스폼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객체가 있어요. 얘 다시 점해서 그 안으로 쑥 들어가고요. 그 안에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우리는 포지션이라는 애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쵸? 그래야 블렛이라는 게임 오브젝트의 최종 위치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파이어 포지션이라고 위에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의 위치로 지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파이어 포지션에 포지션 이렇게. 자, 얘를 왜 트랜스폼으로 해놨는지 알겠죠? 뎁스가 너무 길어. 뭐점 이렇게 들어가기 귀찮아서 제가 그냥 트랜스폼이라는 형태로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총구의 위치를 총알에다가 만들어진 총알에다가 할당하는 것까지 됐어요. 자, 저장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고 유니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누르고 어디? 이 게임 창을 클릭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게임 창 클릭해야 돼요. 이렇게. 해보시면 총알이 나가게 될 거예요.